해도 될까요? 네. 자, 7번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하여 수강료 단위원이 10만 이상인 행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자, B5부터 J12까지 블럭을 잡아주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규칙 편집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규칙을, 그러니까 조건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수강료가 10만 이상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수강료 H5셀을 클릭, 그리고 F4를 2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혼합 참조의 열고정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크거나 같다 10만원 써줄 건데요. 이때 문제에서는 콤마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찍으면 오류가 나니까 다음처럼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서식 눌러주시고 굵게 눌러주시고 자동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파랑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또 확인을 눌러주면 수강료가 10만원 이상인 글씨가 굵게 파랑으로 꾸며진 걸 볼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강사명 H14셀에 선택한 강사명에 대한 강사명을 사용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vlookup 함수입니다. 는하고 vlookup 불러줄게요. 자, vlookup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찾는 값이 들어가게 돼요. 자, 이때 캘리그라피, 그러니까 강자명 캘리그라피에 강사명을 추출해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fx 눌러주시고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찾는 값 H14에 써져 있는 캘리그라피를 찾아서 강사명을 넣어주는 거 H14 클릭.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찾는 값이 첫 번째 열에 있고 그거에 대한 표범위예요. 이때 CO부터 H12까지 범위를 잡아줍니다. 첫 번째 열에 찾는 값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근데요 선생님, 책에 이제 문제를 보면 그 답을 보면 요렇게 아마 잡혀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CO부터 E12까지 요렇게만 잡아도 되는 게 범위 기준으로 우리 뭐 넣기로 했어요? 강사면 넣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H12까지 안 하고 E12까지만 해도 결과값은 구해집니다. 그 외의 값은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헷갈릴까봐 그냥 H12까지 하는 거예요. 전체 범위 딱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표시하고자 하는 열 번호. 범위 기준으로 강사면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있죠. 그래서 3을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레인지 두거. 완벽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서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0을 써줄게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강사명이 김은경이라고 표시돼서 나와요. 됐나요? 자, 그 다음 J13에다 클릭하고 최대 수강료 정의된 이름 수강료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max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간단하니까 함수 인수 불러주지 않고 바로 찾아서 넣어줄게요. max 불러줍니다. 자, max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입니다. 자, 우리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아요? 수강료니까 H5부터 H12까지 이때 범위를 잡으면 이름 정의가 들어가 있어서 수강료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하면 12만원이라고 계산돼서 나와요. 선생님들 오시다가 비 왔었어요, 혹시? 아니요? 지금 비 와요? 비 오는 소리 나는데요. 비 안 왔었는데?
비 와요. 나 안 와요. 어떡하냐? 이거 안 갖고 왔는데? 어머나. 자욱하네. 눈이 아니고 비가 내리네요. 날씨가 따셔서. 아, 내일 추워지겠다. 됐어요. 자, 그 다음 거 해보도록 할게요. 12만 나오는 거 맞죠? 네, 맞아요. 4번 은평 지점 수강 인원의 평균 서미프와 카운트 이프. 아, 문제 지겨워. 은평 지점의 수강 인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죠. 요거 오타네요. 자, 이 14에다 클릭하고 는 그 다음에 서미프 불러줍니다. 자, 서미프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을 찾을 범위, 조건 범위입니다. 우리는 수강 인원에 대해서, 은평 지점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조건이 은평 지점이거든요. 요게 DO부터 D12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DO부터 D12 드래그하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가 찾을 조건, 우리는 은평 찾아줄 거죠? 그래서 은평이 써져 있는 D7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더할 범위예요. 우리 수강 인원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더할 범위 F5부터 F12까지 드래그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합계값이 80이 계산돼서 나와요. 자, 근데 우리는 합계를 구할 게 아니고 평균을 구할 거죠. 그래서 더한 개수, 그러니까 은평이 몇 개인지 나눠줄 거거든요. 가로 뒤에다가 클릭하고 슬래시, 그 다음에 카운트 if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카운트 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을 찾을 범위 fx 눌러주시고 DO부터 D12 블럭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 우리 은평 찾아줄 거죠? D7을 클릭해 줄게요. 그럼 그게 몇 개인지 세져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평균의 값이 40이라고 계산돼서 나오네요. 만약에 문제 푸실 때 소수점으로 몇몇몇 나온다면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평균값이니까 당연히 소수 나올 수 있잖아요.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지점의 수강 인원 합계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결과값에 명을 붙이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뒷섬 함수입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AND 연산자 넣어줄 거예요. 자, 이 13에다 클릭하고 는 그 다음에 뒷섬 불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뒷섬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머리를 포함한 표 전체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fx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다 클릭하고 머리 포함해서 B5부터 H12까지 B4에서부터 H12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계산할 필드. 저희는 뭐에 대해 계산한대요? 수강인에 대한 합계를 구한대요. 그래서 F4를 클릭.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한 필드인데 조건이 송파고요. 네. 그리고 그거 써져 있는 게 지점이기 때문에 D4부터 D5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114가 계산돼서 나와요. 됐나요? 자, 2번 문제. 분류. 명 써야 되는군요. 자, 가로 뒤에다가 클릭하고 AND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제5에다가 저희 구해봅시다. 분류과 관리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A면 스포츠, B면 요리, 그 외에는 미술로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if와 left 함수를 이용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과값 몇 개예요? 스포츠, 요리, 미술. 이렇게 결과값 3개죠. 그래서 if를 몇 번 써요? 2번 써야 돼요. 자, if의 문제를 풀기 전에 조건과 참과 거짓을 찾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죠, 선생님? 끝에서 첫 번째 글자가 A면 자, 그러면 참에는 뭐라고? 스포츠. 거짓에는 요리 아니면 미술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뭐 써줘요? if를 또 써줘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죠? if의 두 번째 조건. B면. 참에는 요리. 거짓에는 미술. 이렇게 표시하고 싶대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글자를 추출하는 함수는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을 하면 됩니다. 아까 right와 마찬가지로. 자, j5에다가 클릭하고는 if 불러줍니다. 자, 그리고 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인데 이때 조건은 left를 이용해서 불러온 첫 번째 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left를 불러줘요. 자, 그리고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클릭해주고 left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추출하고 싶은 글자, 우리 관리 코드의 첫 글자 불러오고 싶죠. 그래서 BO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출 개수 하나만 불러올 거잖아요. 1 해줍니다. 그러면 left 함수는 끝났어요. 근데 우리 if 함수도 구해야 되잖아요. 왼쪽 위에 수식 입력줄에 if 넣어주고요.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식인데 이 조건식이 left bo 그러니까 left를 이용한 첫 번째 글자잖아요. 그래서 같다 뭐랑 A랑 그래서 left를 이용해서 구해온 첫 번째 글자가 A면 참에다가 스포츠 그리고 거짓에다가 if 한 번 더 불러줍니다. 가로까지 열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다 하셨다면 여기 if의 글자에다 대고 클릭해 주실게요. 했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if로 넘어오죠. 두 번째 들어가는 if에도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이 left를 이용해서 구한 결과값이 B면 요게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LEFT하고 가로까지 직접 열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left 글씨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바뀌어요. left 입력한 거 글씨 눌러주면 창이 바뀌어요. 자, left를 이용해서 첫 번째 글자를 불러올게요. left 텍스트라고 써져 있죠? 여기다 클릭하고 BO 클릭. 그 다음에 한 글자 추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쓴 if에다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레프트 뒤에다가 클릭하고 두 번째 조건인 B면을 써줄게요. 는 큰 따옴표 B,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자, 됐다 하면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 세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 참외값. 우리 참외값에다가 뭐 넣고 싶대요? B면 요리.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값에다가 뭐라고 넣어줘요? 미술. 자, 그리고 거짓값까지 입력 다 하셨다면 확인. 예. 눌러주시면 다음처럼 미술값이라고 나와요. 나머지 자동 채우기. 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강 인원 순위 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5에다가 클릭하거든. 그 다음에 랭크 EQ 불러줄게요. 랭크 EQ는 순위를 구하고 싶은 값. 자, 랭크 EQ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순위를 구하고 싶은 값이에요. 숫자 값. 자, 우리 순위 알고 싶은 거는 수강 인원에 대한 내림차순 구할 거죠? 그래서 F5 셀 클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비교 대상 범위.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죠? F5부터 F12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참조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0 써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5이라고 나옵니다. 나머지 자동 채우기. 했나요? 네. 아까 문제보다 좀 쉬웠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목표값부터는 내일 나가요? 네? 목표값 잡히. 네, 그건 내일부터 나갈 거예요. 함수 중에 안 배운 함수가 몇 개 있긴 해요. 함수 문제 푸시는 분들은 그 질문 별도로 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문제 하나 더 풀어볼 거거든요. 요거는 저장하고 끄시고요. 네. 교재 페이지 545페이지 필게요. 네. 거기에 딱 안 나온 함수 문제가 딱 보여서. 저희 기출문제 1에 안 풀었잖아요. 네. 함수. 그거까지 해보죠. 기출문제 1에 지금 파일 보내드렸고요. 그거 여셔도 돼요. 조건부 서식부터 할 차례 맞죠? 네, 맞아요. 저장돼. 2025 01 09 빼기 본인 성함에 기출문제 1에 요거 열던가 아니면 제가 보내드린 걸로 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 1에 선생님 보내주셨어요. 그거요. 이거는 여름인데? 응, 맞아요. 왜요? 근데 제가 뭘 잘못 저장했었나봐요. 그 실행이 됐냐고 거기 나오길래 진짜 웃겨가지고.
보내주신 걸로 열어야겠네. 아, 잠이 너무 오는데 큰일 났네. 화장실 잠깐 다녀야겠다, 되게. 네? 화장실 잠깐 다녀. 네, 다녀오세요. 이제 다음 내일부터는 이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7번부터 할게요. 자,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하여 판매가가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5천만 이상인 행정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자, BO부터 J, 10위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100만원이죠? 500만원. 5천이 아닌데. 자, BO부터 J, 10위까지 블럭을 잡고 홈에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클릭할게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눌러주고요. 여기까지는 하셨죠? 규칙 설명 편집에 규칙을 클릭하고 판매가가 50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판매가의 제일 첫 번째 셀인 H5셀을 클릭을 해줍니다. F4를 2번 눌러 열에 대해선 고정, 행위에 대해선 고정을 풀어줄게요. 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500만원 써줍니다. 000 서식 눌러주세요. 서식 누르면 창 하나 뜨거든요. 굵게, 자동은 표준색의 파랑 눌러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시고 또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해볼게요. 최저 주행거리 미남수. 자, 여기 J14 아니 브이로그 빼먹구나. 자, J14의 브이로그 함수. 판매가 H14셀에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한 판매가를 구하시오. 여기 관리 코드가 S1001일 때 같은 행에 있는 판매가인 515만원이 입력됐으면 좋겠대요. 는 하고 브이로그 함수 불러줍니다. 자, 브이로그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찾는 값에 들어가게 됩니다. 왼쪽 위에 함수 인수 창 띄워주고요. 룩업 밸류 H14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첫 번째 어레 찾는 값을 포함한 표 범위 우리 BO부터 어디까지? H12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표시가 하고자 하는 열의 값도 판매가이기 때문에 H12까지 다 잡으셔야 되고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코어 인덱스는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이냐고 범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죠. 그래서 7. 선생님 또 쳤다. 자,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 0 써주시면 돼요. 장이 커가지고. 잠깐만요. 이게 창이 커가지고 안 보여요. 이렇게 누르면 마우스 이걸 줄여놨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죠? 아니야, 돼요. 지금 돼요? 이거 이렇게 치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게 커가지고. 1곱 7 0 확인 누르고 자동차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를 아래로 돌려주세요. 하고 브이로그
찾는값 H14 클릭. 그다음에 이거 클릭. 쭉 가서 이거 클릭. 7. 이거 클릭 0. 자, 그러면 최저 주행거리 J13에다 클릭하고는 아까 읽었죠? 민 함수 이용해서 합니다. 민 불러줄게요. 자, 민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표 범위예요. 최저값을 찾아줄 범위 어디죠? 주행거리. 주행거리니까 F5부터 F12까지 드래그. 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하면 최저값 12,593 계산돼서 나오네요. 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연식이 2020년에 차종수, 정의된 이름 연식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count if래요. 이 14에다 클릭하고는 그 다음에 count if 불러줍니다. 자, count 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을 찾을 범위 fx 눌러주시고 함수 마법사 창 뜨면 G5부터 G12를 드래그 해줍니다. 자, 우리는 2020년을 찾아줄 거잖아요. 그래서 G5부터 G12를 블럭을 잡아주고 그 다음 2020년만 찾을 거죠. 네. 그래서 는 아니야, 그냥 2020 이렇게 써줄게요.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이거를 책에서 나중에 정답을 확인하시면 아마도 큰 따옴표 2020 연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또는 써져 있는 셀을 클릭을 했겠죠? 이게 차이점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저 연을 어떻게 썼냐면 사용자 지정, 그러니까 표시 형식에서 연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써져 있는 값이 숫자밖에 없어요, 선생님.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구나. 요거 클릭해서 수식 입력줄을 보면 연 안 써져 있다.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연을 쓴 거라 2020까지만 딱 써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count if 이용해서 레인지 연식 블럭을 잡고 조건에다가 2020을 쓰든 아니면 써져 있는 셀인 G5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전 클릭했어요. 그리고 확인. 그럼 몇 개 나와요? 3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번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반올림하여 10단위까지 구하시오. 자, 문제로는 처음 풀어본 함수인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풀어보긴 했는데, 자, 라운드 반올림 함수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반올림하고 싶은 숫자, 두 번째는 자릿수가 들어가요. 이때 1의 자리 숫자까지 놔두고, 그러니까 정수이고 나머지를 반올림하고 싶다. 그러면 0이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소수 한 자리까지 남고 싶다. 그러면 1을, 소수 두 자리까지 남고 싶고 나머지는 반올림하기 싶다. 2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의 자리, 100자리, 그 다음에 10의 자리, 0이 정수,
소수 한 자리, 소수 두 자리. 자, 그 다음 문제에 또 나와 있는 함수가 d-average 함수죠. 중요합니다. 자, d-average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로서 조건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이다.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표 전체, 그리고 계산 필드, 그리고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하는 필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해석해 보면 d-average를 통해서 구해진 승용차의 평균 주행 거리를 라운드를 이용해서 10단위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반올림을 해달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라운드를 먼저 써야 될까요? d-average를 먼저 써야 될까요? 라운드를 먼저 써야 돼요. 이거를 잘 모르겠으면 애초에 그냥 먼저 나와 있는 거를 먼저 쓴다라고 외우셔도 돼요. 라운드, 그 d-average에 구해진 결과값을 라운드를 통해서 반올림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는 하고 라운드. 라운드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반올림하고 싶은 숫자. 이때 반올림하고 싶은 숫자는 d-average를 이용해서 구해진 결과값이죠.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d-average도 불러줍니다. 불렀어요? 네. 그 다음에 fx 함수 마법사 클릭하시고 d-average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머리를 포함한 표 전체. 그래서 B4부터 H12까지 드래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계산할 필드. 우리는 주행거리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F4에다가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그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한 필드인데 승용차를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승용차가 써져 있는 게 구분이에요. 그래서 D4부터 D5까지 드래그 합니다. 자, 됐다면 d-average를 통해 구해진 결과값이 라운드를 통해서 반올림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수식 입력줄에 라운드를 클릭하고,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칸에다가 자릿수를 넣어줍니다. 우리 몇 의 자리 숫자까지 남기고 반올림하재요? 10의 자리 숫자까지 남기고 반올림하재요. 그래서 1의 자리 숫자까지 놔두고 하면 0,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1. 100의 자리 숫자까지 하면 얼마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0의 자리 숫자까지 하고 반올림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구할 거 없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23만, 아니네. 23,160이라는 평균값이 나와요. 됐나요? 간혹 예제에 써져 있는 숫자가 정답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판매가 순위. 판매가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랭크 그 위를 붙이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랭크 EQ와 AND 연산자. 자, 요거는 해보셨었죠? 자, J5에다가 클릭하고는 그 다음에 랭크 EQ 불러줄게요. 자, 랭크 EQ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우리는 뭐에 대한 순위를 알고 싶대요? 판매가에 대해서. 그래서 위에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주고요. 넘버에다 클릭하고 판매가인 H5를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의 범위. 아니, 조건의 범위가 아니고 순위를 알고 싶은 범위, 비교 대상 범위.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H5에서부터 H12까지.
그 다음에 절대참수를 넣어서 비교 대상 범위가 변동되지 않도록 F4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더에다 클릭하고 0 쓰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이거 뒤에 결과값에 위라고 써놔야 되기 때문에 J5에다 클릭하고 위에 수식 입력지를 가로 뒤에다가 클릭, and, 위,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엔터. 그럼 3이라고 결과값 나와요.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해줍니다. 위요. 위 넣었는데요. 아, 네. 근데 왜 나는 수능이 이렇게 나왔지? 네, 맞아요. 아닌데, 잘못 나왔는데. 잘못 나왔어. 아, F4를 안 눌렀네? 네, 안 눌렀네. F4를 안 눌렀네. F4. 한번 누르면 한 번 더. 두 번 해야 돼. 4번 눌렀네요. 자, 마지막 함수입니다. 오늘 배울 거 마지막. 추주와 미드 함수예요. 자, 추주는 처음 봤죠? 추주는 숫자에 원하는 글자를 대입하는 함수. 예를 들어서 안에 들어가는 인수부터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숫자 값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1의 반환값, 2의 반환값, 3의 반환값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식을 다음과 같이 썼다라고 할게요. 숫자에는 2, 그 다음에 1에 나가는 1 반환값에다는 감자, 고구마, 당근 이렇게 썼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셀에 지금 숫자에다가 2라고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값이 여기에 고구마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3이라고 썼다. 숫자에다. 그럼 결과값이 당근이 나옵니다. 만약에 4를 입력을 했다?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값이 밸류로 나와요. 없다고. 값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다시 하나 더. 문제 하나만 내볼게요. X라고 쓰고. 사자, 호랑이, 코끼리. 사파리네. 하나 더, 하나. 자, 요런 식으로 썼다라고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식을 세웠다고 했을 때, x는 3이에요. 그럼 결과값이 얼마 나올까요? 요 x의 값에 3이 들어갔어. 그럼 결과값 뭐가 나와요? 1, 2, 3. 뱀이 나옵니다. 요런 함수가 추주 함수. 자, 그러면 연료 부분. 관리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가솔린, 2이면 디젤. 2이면 뭐냐? 1이면 가솔린, 2면
디젤 3이면 하이브리드 레오. 아 그리고 요거 설명 안 했네. 미드 함수. 미드 함수 무슨 함수예요 선생님? 얘는 아예 지정하는 텍스트에서 원하는 시작 지점부터 원하는 개수만큼 글자를 추출하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첫 번째 텍스트, 추출하고 싶은 글자, 두 번째 시작 지점, 세 번째 추출 개수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라고 썼을 때 2라고 써주면 두 번째 글자부터 두 개를 추청하니까 영화가 나와요. 결과가. 요런 함수가 미드 함수. 자, 그래서 관리 코드가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가솔린, 2면 디젤, 3이면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래서 관리 코드 두 번째 글자를 불러올 수 있는 함수가 뭐예요?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두 번째 글자를 불러와야 돼요. 관리 코드 두 번째 글자 미드. 미드 함수를 통해서 불러온 뒤 그 불러온 숫자가 1이면 가솔린, 2면 디젤, 하이브리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자, IO에다가 클릭하고 는 그 다음에 추주가 먼저예요. 추주 불러줄게요. 자, 그 다음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주고요. 아, 실수했다. 취소 누를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는하고 추주 불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추주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숫자인데 여기에 숫자를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불러올 거기 때문에 mi 써서 미드 불러줍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줄게요. 자, 미드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추출하고 싶은 글자. 자, 우리는 B5에 써져 있는 글자를 불러와야 되죠? 그래서 B5를 클릭하고 시작 지점이 어디예요? 두 번째 글자죠. 그래서 이 몇 글자 불러와요? 한 글자 불러오죠. 그래서 1 써줍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미드는 끝났어요. 추주 안 끝났죠? 왼쪽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추주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드를 통한 결과값이 1이래요. 1이라는 숫자에다 뭐 넣고 싶대요? 가솔린. 2에다가는 디젤. 3에다가는 하이브리드. 이때 텍스트라서 양옆에다 쌍따옴표 입혀줘야 되는데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입혀지긴 합니다. 그리고 조건식을 쓰는 게 아니고 숫자만 불러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거 if랑 많이 착각하시거든요. 는 하고 뭐 크거나 같다 써야 될 것처럼. 근데 그런 함수가 애초에 아닙니다. 됐어요? 그리고 확인. 그럼 가솔린 나오죠? 자,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에서 채워 넣어주시면 돼요. 했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이 아니고 끝내봅시다. 시간 딱 맞아.